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하는 마켓 인사이드. 일단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 특히 나스닥, 그리고 S&P 500,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 플러스 0.2%고요. S&P 500은 플러스 0.12입니다.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0.17, 고가가 플러스 0.19. 그러니까 그냥 보합권 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오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에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 상승의 힘,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바닥에서부터 이번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씩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저는 좀 주춤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도 올라가면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이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 뭐 이런 것도 네. 뭐 어떨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우리 시장 이거 위로 한번 치려고 계속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앞에 근데 단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대로 그냥 이 곧바로 7천 넘어서 이렇게 한번 오프슈팅을 한번 하면서 그러면서 끝내려고 하는가 여름장 이전에 이런 정도의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올라가는 뭐 지금 시작은 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히려 얘네들은 별로고요. 지금 NST에서 LS 엘리트릭 플러스 9%예요. 에? 효성중공 플러스 5%고요. 또 효성중공업. 뭐 그냥 10%씩 뭐 이런 막 타요 그냥 종목들이. 돈 복사.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우리 뭐 전체 시장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은 없지만요. 우리 종목별로는 이거 얘기하다 지금 전력기기 얘기하다가 이어서 하면 이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에 지금 고평가권에 들어가는 섹터 또는 종목이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에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 제가 2월에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2월에. 네. 2월 말에 이번에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얘기에다 그 말씀 드린 것은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는 있는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도 그랬습니다. 인텔이 뭐 23% 오르는 게 이제 그저께 있었죠. 어제는 엔비디아 지금 4% 올랐거든요. 이틀 연속 얼마입니까? 이게 시총 5조입니다.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 이틀 동안 30% 정도 올랐어요. 이게 지금 어제 4%로 그 전날도 4. 몇 % 올랐으니까요. 네. 이틀 동안 10% 5조 달러가 10% 오른 거예요. 그러면 5조 달러의 10%면 얼마죠?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잖아요. 그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700조. 마이크론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좀 심지어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냥. 총이 생긴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4%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샌디스크가 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6%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지수는 조금 이렇게 눕는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올라갈 때는 다르죠.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랑. 네. 그런데 이거 샌디스크예요. 그리고 그냥 구경. 오랜만에 미국 시장 구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와. 그리고 이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고요. 이게 돌파하면 점점 세진다는 주식의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고점에서 팔고 직전 저점에 오니까 지지하니까 사라. 이런 거 옛날 구석시대의 이론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는 매수세가 강해지는 이제 속성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가는데 샌디스크도 이렇게 가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강해요. SK하이닉스가 강한 것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쪽이 강하니까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종목이잖아요. 네. 좀. 네, 그래서 더 강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됐지만 엔비디아하고 예전에 같이 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지금 파업 관련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날 지금 여기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위로 그냥 탁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그러면 여름장 전에 단기 고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지수 자체는 좀 누워 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란이 먼저 이번 휴전 협상에 대한 단계적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팀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말도 안 돼.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은 아닐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엔비디아, 샌디스크 이런 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1% 하락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장비주들이 급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장비주들이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이슈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제가 한번에 주총하면서 작년인가에 여러 차례 이게 얘기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 해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3억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등록이라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특히 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근데 많이 반등했습니다. 장중에 한 3%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오후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전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후에 반등해서 그리고 강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좋았던 것은 오픈 AI하고 독점적 계약이 있었죠. 요번에 그게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뉴스는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맞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 왜요? LS 일렉트릭 진짜 너무 잘 간다. 오늘 지금 넥장에서 어느 13%. 14%만 가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차트를 봐도 그게 정말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기 제가 차트 한번 볼까요? LSLT 여기 지금 띄어져 있는 게 있나? 없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렉 제가 놔준 거 알고 계시죠? 네.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닐 텐데. 좀 보니까 월별로 봤을 때 미쳐버리네. 이번 달만 107% 올랐네요. LS 일렉트릭이. 난 나름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 번쯤 소유해봤던 종목들 가운데 많이 남았거든요. 굉장히 수익권이야 얘는 진짜. 그런데도 이렇게 더 가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월에 지금 78%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근데 이제 회사가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데 이 보면은 이격이 지금 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격이 있으면 좀 떨어지고 물론 이건 전쟁이 있었고요. 이격이 있으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더더욱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밑에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죠. 근데 국내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LST를 말씀을 좀 하셨지만 어제 종목들 보세요. 이게 어제 상승입니다. LST 12.8%, 효성중업 10%, 재룡상업 산업가, 일진역이 13%, 배전 쪽입니다. 재룡전기 10%, 한미반도체가 26% 올랐고요. 한솔테크는 17%. 그래서 전략 핵심 설비 ETF가 8% 올랐고 원자력 ETF가 4% 올랐고요. 어제 철강주 중에 동국제강이 22%, 대한제강이 8%, 그리고 유리기판에 있는 캠트로닉스 10%, 피롭섹스 8.7, SKC가 7.4, 그리고 어제 로봇도 강했죠. 그래서 어제 로봇이 강하니까 현대차가 좀 오르더라고요. 현대차가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을 오를 때 같이 좀 올라요. 로보티즈가 19, 클로버 12, SPG 11, 레이모 로보티스 9%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2% 올랐고 SK하이닉스 5% 물론 많이 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일괄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종목별로 따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면세점도 좀 많이 네. 백화점도 면세점. 올랐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전력기기, 반도체 장비, 철강, 뭐 여기는 뭐 저기 아까 유리기판, 필름, 그리고 로봇, 면세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면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종목만 딱 가지고 그냥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의 폭은 크지 않아도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벌어지거든요. 이게 상승 후 박스권 장세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지수는 아마 이렇게 지금보다 뭐 올라갈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지만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섹터별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수는 멈춰 있고 종목만 가는 시장이 좀 돼버려요. 요즘에 이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테마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 별로 안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2%, 코스닥 1.8% 올랐는데 어제 코스닥에 또 제약바이오도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러는 거죠. 뭐 얘는 왜 못 올라? 네. 뭐 얘도 가야 돼. 제가 어제 반도체 쪽에서 MPU도 오르고 뭐 MCU도 오르고 막 이렇게 분산되면서 움직인더라 이런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이쪽 섹터도 뭔가 AI에 붙이면 되자. 예전에 우리 제약바이오 붙인 것처럼 예. AI에 붙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내러티브를 다 만드는 거죠. 조선 엔진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고 AI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굉장히 따뜻한데 엉뚱한데 추운 데 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같이 얘기해 보면 그냥 가는 게 또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걸 고를 필요는 점차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좀 고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으시기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처럼 세거나 올라갈 때는 뭐 3% 방송 안 들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돈 벌어. 뭐 전문가 얘기 안 들어도 돼. 돈 벌어. 뭐 이런 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막 이제 무너지거나 위험해지면은 엄청나게 여기 이제 동접도 들어오시고 막 이제 엄청나게 듣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여름과 가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여름과 가을. 예. 지금처럼 이번 이렇게 5월 지나고 나서 가기는 쉽지 않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섹터와 흐름을 이제부터는 잘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낙오되는 애들도 분명히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가 제 뉘앙스가 약간 뭐 걱정스러운 뉘앙스를 드리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도 섹터들이 좀 쉬었다 하더라도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거버넌스 개혁하면서 기업들이 아마 이 기업에 있는 예전부터 이 주가에 관심이 많은 기업 그 오너 또는 임원진들은 지금 속으로 요번에 거버넌스 개혁 때문에 망했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랬으면요 그냥 거의 유행처럼 유상증자 했을 거예요. 예전에 꼭 그랬어요. 꼭 네. 유상증자를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상증자 함부로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상당히 도움된 겁니다. 소위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올리던 평수 타고 가고 있는데 약간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올리던 평수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제일 강한 종목들 이건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로 팍 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그러면 거긴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미리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위로 가버리면 안 돼요. 위로.
그러면 이 소위 다시 단기적으로 단기 상투를 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수익도 나고 다 좋은데 이제 걱정스럽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유가 상승이 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그런데 미국을 봤더니 에너지를 제외하면 물가가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더라. 그런데 유럽이나 에너지 의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이 피해 국가들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이번 전쟁의 파급력이 차별화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늘상 어떤 위기 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폭풍은 취약한 국가, 취약한 기업에서 다 맞아요. 미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 그 부동산 버블 붕괴 만들면서 글로벌 금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해갖고 다 올라가요. 근데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이 좀 되거든요. 이번에 이걸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2달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폭풍은 취약 국가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 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소비 둔화되고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기 둔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네. 그런데 이 경기 둔화와 즉 물가가 오르거나 유가가 오르는 거에 벗어나 있는 쪽이 지금 AI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신고가 나고 뭐 우리 시장도 좋고 이 부분이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거나 이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요 좀 가져오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슈보다는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에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거기에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결 얘기를 하고 있는데 BOJ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국내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월간으로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그렇고 상승폭이 이례적입니다 지금. 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버슈팅 없이 장중에 등락하면서 움직일 때는 막 걱정스러운 왜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는 상투를 안 쳐요. 근데 이게 오버슈팅 되면서 막 모두 다 좋다라고 하면서 한 곳을 향해서 갈 때, 네,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 미리 할 필요는 없어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생겼죠. 장밋빛 전망들 어디에 생겼어요? AI에. 인텔 막 급등하고 엔비디아 다시 신고가라고 이러니까 AI 버블론 AI 걱정은 언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일수록 또 이게 언제 돌변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수의 상단이 뭐 7,000이다, 7,500이다 여러 분석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전략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플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주도주잖아요. 네. 주도주가의 상단이 얘들 상단이에요. 그냥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지수 상승폭의 둔화가 되면서 기존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이 보면 기존 주도 섹터가 순환합니다. 얘 세워놓고 얘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소외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액티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있고 어제 야간 선물은 0.23%인데 어제 마이콘 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뭐 샌디스크나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우리도 오늘도 상승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NS입니다.
NST로 눌러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 잠깐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었고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NST로 삼성전자를 만약에 차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잠깐 볼게요 차트를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를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KLX로 저는 한번 보거든요. 이거요. 네. 근데 그 NST로 엊그저께 이런 일이 발생됐죠. 네네. 이런 일이 아침에 NST에는 거래량이 좀 없는 틈을 타서 아침에 그냥 위로 쏴버리고 이게 고점이 어제 13%잖아요. 시가가 13%였어요. 네. 장난질.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차트를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되죠. 이거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NST에서 시가 또는 거래량 없는 종목을 위로 쏘면서 또는 아래로 팔면서 이런 일들을 이거 증거 당국에서 이거 잘 유심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실수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이거 정말로 시세 왜곡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차트 분석을 할 때 제가 차트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KLX로 봐야 되냐, NST로 봐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걸 설명을 좀 잠깐 드린 겁니다. 네. KLX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뭐 상대적으로 요즘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뭐랄까 짜증 나겠죠. SK 하이닉스 사야 될 걸 또는 삼성전자 이거 노조 때 파업한다고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막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요즘에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반대로 눌려 있다가 또 삼성전자가 먼저 또 가는 날이 생기겠죠. 네. 예,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이게 그래서 2% 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기 쉬었는데 이틀 쉬었는데 다시 올라가네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13%, 5%, 효성중공업 6%.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밑에서 올라갈 때 저는 이제 매수 이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따라서 사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오일리돈평선 위에서 고공권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막 사는 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 2차 전지도 좀 움직이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LG그룹도 요즘에 좀 움직였어요. 오늘 LG전자가 7%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LG이노텍 또 5%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흐름 전체를 보려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인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여기 보면 확연하게 제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여주죠. 2차 전지가 오늘 세네요. 그리고 전력기기가 제일 세고 오늘 여기 보면 자동차주도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더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 보면 이런 흐름만 지금 보더라도 오늘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먼저 이번에 3단계 협상안을 전달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하고 그리고 레바논에 대한 전쟁 재발 방지, 이란 포함해서 방지 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핵 문제에 더 논의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란은 종전 우선이고 미국은 핵 문제 먼저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란의 단계적 제안을 국가안보팀과 논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극단적으로는 안 가고 논의는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 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쉽지 않을 어렵겠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오래 이게 질질 끄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계속 길게 만약에 지금 벌써 이제 5월 들어가잖아요. 한 6월까지 가고 이렇게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고 서로 공습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그렇다면은 뭐 반영해서 반등했으니까 뭐라고 할까 점차로 이제 상수화되면서
좀 잊혀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지우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황을 논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 역할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 협상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휴전 연장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 얘기 굉장히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제 반대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29일 날 포결한다고 하고요. 시장의 관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지금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요. 이 점도표를 보면서 가이던스를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게 선제적 가이던스가 이게 없어지면은 다른 걸 안 준다면 그러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뭘 안 한다는 거냐면요.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까지 소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뭘 가지고 움직일 거냐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뭘 제시할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내 구조적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뉴스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의무를 두는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VC 그러니까 투자에서 상투사나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리더들 요 세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광풍은 플랫폼 시프트이며 거품 속에서 응축된 자본과 인재가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만드는 진짜 회사들을 지금 걸러내는 중이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버티컬 AI와 에이전트 AI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대변해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일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수익 공유 독점적 파트너십을 이번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하락했었어요. 그런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잘 마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독점적으로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뭐 아마존, 뭐 메타 다른 회사들이랑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추진해 가지고 다른 데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마이클 버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엔비디아나 이런 거 다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2위까지도 있었어요. 지금 시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2위가 어디 것 같습니까? 구글일 것 같아요. 예, 알파벳. 알파벳이 4.2조 달러예요. 4.4조 달러 넘었고요. 그다음 3위가 애플. 애플인가요? 애플이 4조 달러가 안 돼요. 3.9조 달러인가 그래요. 4조 달러가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예전에 비슷했죠. 네. 비슷했거나 아니면 4조 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3.1조 달러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아까 500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천억 달러인가?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계산하기에 그냥 한국 원화로 한 700조 정도 되겠네. 700조. 제가 그 그렇게 정도 계산을 생각하죠. 했었거든요. 네. 아까. 그러면 5천억 달러가 맞는 것 같으네요. 네,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 SK 하이닉스는요. 오랜만에. SK 하이닉스 네. 아니지. 얼마 전에 600조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그렇죠. 800조. 900조 됐습니다, 지금. 900조. 이제 곧 조만간 천조입니다. 천조네요. 네, 천조 넘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럼 삼성전자는요? 이미 천조는 넘었고 네. 1100조.
1100조? 1,200조. 1200조? 1,300조 정도 넘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목표가 뭐냐? 1조 달러. 네. 삼성전자는 1조 달러. SK하이닉스는 1,000조 원. 1,000조 원. 근데 SK하이닉스 900조하고 마이크론의 지금 700조가 좀 넘거든요. 하고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가 사실 마이크론의 저평가는 분명히 맞죠. 네, 그런 정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면서 미국 원유 수출이 1일 1,290만 배럴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월트리저널 뉴스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유일한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이 뉴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럽과 러시아산 유럽 특히 유럽이 제일 지금 문제인데요. 유럽은 경기도 안 좋지. 지금 유럽은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가스 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유럽 이번에 중동 사태도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뿐이 안 돼. 그래서 미국이 유럽은 뭘 걱정하냐면 이러다가는 유럽 전체가 미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시아의 미국산 원유 의존도는 약 30%. 유럽은 미국산 LNG 의존도 약 60%. 그러니까 유럽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이 뉴스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멀티플이 24배라고 하네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알파벳 28배, 애플 31배, 코스코 49배. 그럼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이런 얘기 또 왜 나왔을까요? 이런 뉴스 또 보도가 왜 자꾸 나올까요? 주가가 뜨잖아요. 네네. 주가가 뜨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요. 주가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문학적 데이터 건설을 위한 자본주의 규모로 볼 때 엔비디아 칩 구매는 향후 몇 년이 더 걸 것이다. 뜨니까. 주가 빠지는 동안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나왔어도 보도가 안 됐겠죠. 그렇죠. 눈에 안 보질 띄겠죠. 않죠. 예. 그리고 블랙록에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섹터 비중 확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AI 산업은 구축 단계에서 적응 단계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천문학적 투자만으로 볼 때도 AI 관련 주식의 투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CPU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인상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 GPU와 CPU 비율이 과거에 1대8, CPU율이 1이면 GPU 8개였으면 현재는 1대4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1대1 전망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PU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인텔의 기존에 쓰지 않아서 재고로 있었던 즉 폐기 대상 CPU도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고 뉴스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1분기 평균 가격이 27%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왔는데 국가 전략기술 전면 개편, 기술 패권 경쟁과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55개 기술에 60조 집중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표가 딱 나왔는데 요즘에 진짜 챗GPT 참 좋아요. 이런 거를 기사를 이렇게 캡처를 하잖아요. 그럼 글씨가 되게 흐릿하거든요. 네. 혹시 안 쓰시는 분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얘를 화면을 챗GPT에 넣어놓고 글자를 또렷하게 잘 보이게 해줘 그러면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그럼 화면을 이렇게 또렷하게 해줘요. 이 그래요? 캡처는 이렇게 또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캡처는. 얘도 지금 글씨 되게 작은 거에서 여러분 기사 보시면 흐릿하거든요. 네. 이렇게 또렷하게 써주더라고. 그래요. 해주더라고요. 별걸 다 하네. 저는 요걸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약간 흐릿하잖아요. 캡처 온 거는 흐릿합니다. 가끔 캡처 있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참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전환 선도에 인공지능, 첨단 로봇, 모빌리티, 차세대 보안 네트워크, 통상 안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 미래혁신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요번에 뭐 원고 하나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대정책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 전환, 우리나라의 정책 전환. 그래서 기술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변하는 대로 계속 추종하면서 따라다녀야 됩니다.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약간 선언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정책도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미국의 정책이 더 파급 효과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책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냥 단기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돼. 들고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면 꽤 오랫동안 들고 계시잖아요. 들고 가려면은 정책의 흐름에 연동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게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거 뭐냐면 지방선거 끝나고 세법 개정 예고한다는 내용들이 예고안 개정 방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읽어보셔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읽어보셔야 되고 우리가 뭐 관심 있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상속세 공제 확대 그리고 증권거래세, 뭐 주식 양도세, 과세 개편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기 배당소득세 세율 같은 것도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꽤 많은 세법 개정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파급 효과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 부서에서 지금 유보증권에서 제가 죄송 왜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이래 시간이 자꾸 쳐다보니까 네. 지금 지방 세미나 가면은 세무사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저랑 한 팀이에요. 세무사랑 같이 다니면서 그래요? 예, 하고 세무사분이 이걸 설명을 해줘요. 지금 요즘 바뀐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엄청나게 관심 많습니다. 이 세무 관련된 거 별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진짜 요즘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캡처를 해서 챗GPT한테 또렷하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진짜 중요하죠. 세금이 앞에서 다 남은 것 같은데 뒤로 다 미치는 게 세금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또 세금은 그냥 딱 정해져서 딱 그냥 무조건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렇게 바꾸면 또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 마련하면 생각보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채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게 체감이 클 거고요. 이제 저처럼 근로소득자는 그런 거 그렇긴 없습니다.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이번에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아마 오른 분들이 많아서 그 세금 신고 같은 거 잘 하셔야 될 거고. 그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또잘 못하셔가지고 또 손해 보지 마시고. 제일 많은 질문이 해외 주식 넘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자녀한테 줄 때 얼마씩 줄 수 있고 할아버지가 주고 내가 주고 뭐 외할아버지 주고 친할아버지 주고 이랬을 때 이게 어디까지 되냐 이런 거. 그리고 주식을 자녀들 주식을 사주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저희가 좀 이제는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런 영업을 안 하지만 예전에 다니면서 자녀들한테 2천만 원씩이잖아요. 네. 2천만 원씩 10년에 2천만 원씩.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 계속 넣어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계속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주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2천만 원 넣어줬는데 그거를 넣어준 부모님이 매매를 막 해갖고 2천만 원 2억이 됐어. 이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를 계좌가 아이 이름인데? 근데 부모가 해주면은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뭐 IP 뭐 조사해서 그러면은 부를 부모가 늘려준 거잖아요. 본인이 늘린 게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럼 또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 이런 거 재밌죠. 신기하다.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재밌게 많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런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애가 잘해서 올라간 건 상관없고 아니 만약에 펀드를 사줬는데 그게 2천만 2억 됐어 상관없죠. 그것도 상관없고. 근데 매매를 막 해가지고 돈을 벌어줬어. 능력 있는 부모님이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포함해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지난 그 4월 18일에 했던 그 네. 강의 있잖아요. 올데이 올데이 인 주식. 사실 그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네. 뭐 빈센트도 있었고 장우진 작가도 있었고 하여튼 뭐 이선엽 장군 등등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사실 강의 영상이 어찌 보면 이게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보실 수 있게 아마 편집을 다 해서 아마 영상을 또 업로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제 채널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것도 들을 수 있다면 네. 뭐 너무 감사하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못 오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오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고 그게 어떤 유료로 제공이 돼서였던 거니까 네. 그게 지금 원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아마 큰 혜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하자라는 거는 진행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이제 준비 과정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하자 그러면은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많이 오실 것 그냥 같아요. 예. 뭐 세미나 이런 거 안 해도 그건 간단히 하고 제 생각에는 뭐 김프로님은 뭐 등반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식사 자리 하면서 뭐 노래 한 곡 할까요? 뭐 이런 거 뭐 모이는 그런 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꽤 그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공간 장소도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봐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네. 그 오프라인 모임에도 괜히 또 나중에 뭐 늦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예, 미리미리 예, 신청하셔야 또 되게- 요거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네네. 지금 이건 3% 전시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이 구독 서비스 네, 멤버십 네, 대상으로 네, 하는 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거 말씀하셨던 이런 혜택들을 누리시려면 3%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 구독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그 오프라인 만남 네. 굉장히 또 기대가 좀 되는데 하여튼 미리미리 다 등록해 놓으시고 또 박 이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 곧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괜찮잖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 정프로님의 어떤 감이 네. 꽤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기분이. 그래서 오늘 괜찮다면 저도 좀 마음 편하게 네네네. 이 자리를 떠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더블 밸류업으로 우리 정프로님은 우리 알겠습니다. 빈센트님, 그다음에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잘 챙겨주시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